로그 함수에 질문 받겠어요. 로그 함수 질문 받겠어요. 사진 올렸습니까? 아무도 안 올렸는데 그냥 가도 됨? 있어. 확통 올리세요. 어디서 올리세요? 예주야, 너 오늘 미적분 시험지 그 안에 들었거든. 그거 해서 사진 찍어서 아니 네가 먹여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면 좋겠어. 그리고 질문 있으면 일요일에도 할 수 있어요. 일요일에도 할 수 있어요. 와우, 갑자기 풍성해지네. 좋았어. 시작하겠습니다. 14번. 로그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의미고요.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뜻이고요. A, B가 A의 원소라는 것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대입하면은 당연히 성립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 요것이 의미하는 것은 B는 로그 2A 2일 때 이런 뜻이에요. 성립할 때라는 게 이거일 때 이런 뜻이에요. 다음 중 기억을 여기에 넣거나 니은을 여기에 넣거나 디귿을 여기에 넣거나 리을을 여기 넣어서 참이 되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선은 기억을 해보면 기억을 여기다 넣어보면 마이너스 b 더하기 2는 로그 2 a분의 4 이렇게 되고 쌤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암산을 병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따라오면은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연습을 많이 해서 오세요. 많이 계산 연습을 할 시간은 주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요거는 2 마이너스 로그 2의 a고요. 양변에 2가 똑같은 게 있는데 빼주면 이것과 이것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그 다음에 니은을 해보면 4b 더하기 3은
이거 아까 확통 문제랑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식을 변형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로그 2에 8a 4제곱인데 이것도 지금 단계면은 암산이 되어서 3 더하기 4 로그 2의 a라고 한 번에 가져야 해요. 양변에 3을 빼고 나면 여기 똑같이 4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다가 4배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거야. 다 맞는데 이상하네. 무슨 함정이 있나? 그게 조금 우려되긴 하는데 그건 좀 이따 따지기 차차 따지기로 하고 평범하게 요거 가보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b제곱 마이너스 1는 로그 2의 2분의 a 제곱이고요. 이것도 식 변형을 해보면 2 로그 2의 a 빼기 1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제끼고 나면 여기가 2b였으면 같았을 것 같은데 여기는 b 곱하기 b고 여기는 2 곱하기 로그 2a니까 이건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문제 맞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걸 저기다 넣으면 b 더하기 3이 로그 2에 8a와 같으냐? 아, 요거는 3 더하기 로그 2a이기 때문에 3을 제끼고 나면 이건 그대로 저기 성립함으로 참이 맞습니다. 질문자는 뭐 추가 질문할 게 있나요? 없어. 그 소리 기다릴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요. 벌써 한참 시간 지났는데 안 오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말할까 집에? 오늘 지각했고요. 안 올 생각이었는데 간신히 왔다고 합니다. 중간에 나가더니만 두 번째 시간이 끝날 때에서 간신히 기어 들어왔어요. 죽여주십시오. 흰 공이 3개, 빨간 공이 2개, 검은 공이 1개, 통틀어서 6개. 비복원 추출로 1개씩, 1개씩, 1개씩 3번 꺼내어 나오는 순서대로 배열을 하였더니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과 세 번째 공 순으로 꺼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공과 세 번째 공만 같은 색이다. 그 말은 애시당초 같은 색이 없는 이거는 첫 번째나 세 번째에 나올 수가 없고 같은 색일 수 있는 거는 빨강이든지 아니면 하양이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둘로 나눕니다.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 그때 여기가 하양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여기가 빨강 한글 정말 쓰기 힘들다. 그래도 한글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뭐 쓰고 있었겠어? 히라가나 쓰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맞죠? 그 글씨는 예쁘지가 않아. 너무 비호감이야. 쓰기는 힘들어도 한글이 그래도 맞잖아. 그리고 내가 장래 희망이 있거든. 작가야. 한글 잘 써야 돼. 한강 작가처럼 뭐 그렇게 세계적인 작품을 남기고 싶지 않아. 해리포터 정도면 충분해. 해리포터 같은 그런 재밌는 책을 쓰고 싶어.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색적인 체험 같은 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돼. 오늘도 겪었잖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쟤들이 알아서 못하고 있어. 일요일에 할 거야. 오늘 재밌는 거 있었거든. 자, 그런데 첫 번째 공과 세 번째 공만 같은 색이 된다 했으니까 여기 중간에 뭐가 못 오냐면 여기 하양은 올 수가 없어. 만약에 여기에 하양이 오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하양이 되니까 이거는 위배인 것 같아.
이런 것도 중요한 조건이겠죠, 그죠? 자, 처음에 흰 공이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싶은데요. 경우의 수를 나누면 여기에는 1번의 경우 확률이 들어가고 여기는 2번의 경우 확률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1번의 경우 확률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좀 어렵죠, 구조가. 이제 조금 어려운 확통 문제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는 흰 공이 아닌 공이 나오고 세 번째는 흰 공이 나올 확률을 뜻하겠지.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6분의 3 하면 되려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 공이 아닌 공이 나올 확률은요? 한 개 줄었으니까 5분의 1에 들어가겠지? 흰 공이 아닌 건 3개 있지? 3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세 번째는 흰 공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4분의 뭐가 됩니까? 흰 공이 2개 남았지? 그러니까 4분의 2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헷갈리나요? 안 헷갈리려면 집중하면 됩니다. 원래 흰 공이 3개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꺼냈어. 그러니까 여기쯤 올 때는 흰 공이 하나 줄은 상태라서 2개밖에 없어.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거 쓰면 됩니다. 6분의 3, 5분의 3, 4분의 2.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빨강이에요. 처음에 빨강이 나오고 두 번째는 빨강이 아닌 공이 나오고 세 번째는 빨강이 나오는 확률이죠. 첫 번째 빨강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고요. 두 번째는 하나 줄어서 총 5개입니다. 그 중에서 빨강이 아닌 공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5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또 하나가 줄었으니 공의 개수는 4개가 돼요. 이제 빨강이 나와야 되거든. 빨강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이렇게 이거나 이거는 내 눈에 보기에는 좀 이상한데 시비 쪼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그러면 한답간에 할까? 이래 될 수도 있어요. 자, 요거 다 계산하면 답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85) 당첨 제비 3개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있다. 그러면은 당첨 제비는 3개, 꽝은 7개가 있는 거지. 이 중에서 한 개씩 2번 제비를 뽑는다. 1회, 2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첫 번째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일 때 그러면은 10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당첨이 되려면 다시 넣지 않으니까 또 당첨이 되려면 9분의 2 이래 되겠지. 이쪽으로 가면 어때? 당첨이 아닌 제비 꽝이 나오려면 9분의 7 이래 되겠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19조가 이래 되겠네요. 첫 번째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일 확률은 요거하고 더한 게 밑에 들어가야 돼. 10분의 3, 9분의 2 더하기 10분의 3, 9분의 7 이렇게. 그런데 하필이면 두 번째도 당첨이니까 요거를 분자해 쓰면 되거든. 10분의 3, 5분의 2 이게 답이야. 분수꼴. 거대 분수. 번분수. 한 개 주사위를 3번 던져 나오는 세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가장 큰 게 3, 6, 18. 18이 가장 큰 3의 배수겠네. 세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적응을 못해서 그렇겠지. 처음에 던져서 나오는 눈을 A, 두 번째 던져서 나오는 눈을 B, 세 번째 던져서 나오는 눈을 C라고 하자. 얘네들의 순서상을 이렇게 표현하자. 그러면 세 눈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생각해보면 3이나 6이나 9나 10이나 15나 18 이래 되겠지. 그러한 순서상들을 여기 다 적어야 돼. 가능한 것. 우선 111 요거는 다 찾았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얘도 666 이것밖에 없잖아. 이것도 다 찾았고 더해서 6이 되는 경우는 꽤 있지 않을까? 꽤 있지 않을까? 4, 1, 1 4, 1 4 끝이 아니지. 3, 2, 1 3, 1, 2 2, 3, 1 1, 3, 2 1, 2, 3 2, 1, 3 이렇게 하면 3 하나 들어가는 건 한 거지.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지. 2, 2, 2 이거 있잖아. 이건 다 찾은 것 같아. 6이 되는 경우는. 에요. 이런 식으로 찾는다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총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써야 돼. 이렇게 해서 찾는 경우의 수, 총 경우의 수를 밑에다 써야 돼. 그런 다음에 세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이 중에서 짝수가 되는 경우를 여기다 써놔야 되는데 셋 다 홀수인 경우만 제외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놓고 세 개 모두 홀수인 경우를 찾아서 해서 이 경우가 x면은 x에서 셋 다 홀수인 경우를 빼버리면 돼. 찾아. 너네 이거 질문할 사람 누구야 도대체? 너야? 혹시 너 이거 다 못 찾아서 나한테 시킨 거야? 니 찾아라고 내가 숙제를 낸 거지. 내 보고 찾아라고 내가 숙제를 낸 거 아닌데. 오늘만 해준다. 오늘만 한다. 오늘만 한다. 자 어디까지 했더라?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어요. 구인 경우는 더 많을 것 같아. 있어 봐봐. 제일 큰 게 하나가 6이고 그 다음에 2하고 1 이렇게 들어가면은 9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요거를 순열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 6개 나올 거야. 6, 2, 1을 순열하면 6개 나온다고. 그치? 그 다음에 5 하나, 3 하나, 1 들어가면 얘도 순열하면 6개 나올 거야. 순열. 그리고 5 하나, 2 하나, 2 하나 이래 들어가면 이거 순열하면 3개 나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그리고 5가 하나 끼어 있는 경우는 다 찾았지. 5가 하나 끼어 있는 경우는 다 찾았잖아요. 그치? 6이 끼어 있는 경우는 다 찾았지. 이제 그보다 작은 4가 들어가는 경우 하겠습니다. 눈에 쉬는 시간이 아니고 뭐만 갔다 온 것 같은데. 집으로 연락했어. 쉬는 시간에 얘들이 가서 안 온다고. 라면을 먹고 와가지고. 라면을 먹고 왔어? 내가 다시 문자 보낼게.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라면을 먹고 오느라고 도망갔었다고. 알겠습니다.
자, 4, 4, 1 이렇게 하면 순열하면 3개. 그 다음에 4, 3, 2 이거 순열하면 6개. 아마 4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또 끝인 것 같은데요. 4로 들어가는 거는. 예. 이제 가장 큰 게 3인 걸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말고는 없지. 한 개. 그래서 셀 때 이런 식으로 세야 돼. 예. 앞에 것도 그렇게 세지 왜 이랬어? 하면은 처음에는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 하는 마음도 있었고 너네가 그 고통을 느껴야만 머리를 쓰지 않겠니? 나는 처음부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야. 상황을 딱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훈련이 돼 있다고. 근데 이걸 질문하는 학생의 입장이 되어 보고 나면 이걸 쓰는 거 맞나?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은 써본 적이 없어. 써야 하는데 말이야. 다 써야 해요. 그러고 나서 아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없을까 고민하면 이런 방법 정도. 자 이번에는 합쳐가지고 요거까지 했고 12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최대치가 6이니까 6 잡고 하나는 5 하나는 1이라면 순열하면 6개 나오겠지 그지? 순열하면 그 다음에 6 잡고 4 잡고 2 잡고 순열하면 6개 나오겠지. 그 다음에 6 잡고 3 잡고 3 잡으면 순열하면은 3개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5로 줄어야 돼. 가장 큰 수가 6인 경우는 이제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5 잡고 여기 2 잡으면 12가 되는데 순열하면은 3개가 나오지. 그 다음에 5 있고 4 있고 3 있으면 순열하면은 6개 나오지. 이제 가장 큰 숫자가 5로 잡힌 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숫자가 4로 가게 되면은 이거 한 개밖에 없어. 자 여기까지 생 거지 지금. 한 개 남았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가장 큰 숫자가 6, 가장 큰 숫자가 6 하면은 3 하나 보태면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순열하면 3가지가 나와. 그 다음에 6 하나는 유지한 상태로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면 이것도 더해서 15가 되는데요. 순열하면은 6가지가 나와. 그런 다음에는 가장 큰 숫자가 6인 경우는 더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숫자가 5인 경우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5 3개로 가면은 15가 되지 그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거 개수 다 세면은 그게 분모가 되고요. 그 중에서 3개 곱해서 짝수가 된다가 되려면 홀수인 경우를 제외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홀수인 경우는 이거하고 이긴 없고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짝수가 한 개라도 끼어 있으면 홀수가 아니니까. 전부 홀수만으로 이루어진 거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지 그지? 그 다음에 전부 홀수만 돼 있는 거 나와라. 이리 오세요. 네? 이리 오세요. 요거 하나 있네 그지? 여기 동그라미 이걸로 동그라미 친 게 y야. 그래서 y를 빼야 해. 전체 개수 x에서. 이게 답이야. 겨우 요거 찾아놓고 그래도 방법은 생각을 해냈네. 이게 최소한 중 이상일 텐데 중해야 이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예, 새로 배부한 대수 로그 함수는 질문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 그러면 오도법으로 가시죠. 오도법으로 가서 읽으세요. 안 읽고 노닥거리면 가서 뭐라 한다.
쌤이 책 줬잖니? 책 읽으세요. 다 읽었어요. 나나 이거 필통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까? 예주가 진지하게 읽는 것 같아. 좀 기다릴까? 아니야. 시초선, 동경 이 표현은 오늘 듣고 그냥 끝이고요. 이 동경은 한동안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만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일반각이라는 말 이것도 아마 오늘 보고 끝일 거야. 옛날에는 저 표현을 사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도법이라는 용어 그 자체도 안 나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가지고 계속 호도법만 쓸 거거든.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건 공식 그 2개 혹은 3개 외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써야 하기 때문에. 반직선 2개가 있어요. OX, OP. 근데 OX는 가만히 있어. O에서 시작해서 X 쪽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입니다. 근데 O는 끊어져 있는 거지. 그 다음에 OP는 O에서 시작해서 점 P 방향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반직선이야. 끝없이 뻗어나가요. 그런데 이 둘이 원래 이렇게 벌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 한잔 하고 오세요. 아니면 저기 뒤에 서 있어. 뭐지? 이게 원래 이게 둘이 벌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야. 붙어 있었던 건데 밑에 있는 하얀색은 가만히 있고 이게 이렇게 회전해서 도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회전해서 도는 거야. 이때 고정되어 있는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그래. 뭐랑 비슷한 느낌이냐 하면은 시조새? 이런 느낌. 처음엔 저기 있었다. 시초선. 달리기 할 때 출발선 있잖아. 그걸 시초선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모든 일의 시초는 있다. 이럴 때 그 시초 있잖아. 시초선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는 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반직선은 움직이잖아. 움직이니까 동경이라는 용어를 써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두 반직선은 어떻게? 시초선과 동경은 원래는 하나였는데 시초선은 가만히 있고 동경이 회전해서 가지고 움직여럭거린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회전을 하는데 회전할 때 규칙이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야. 저쪽 방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계 반대 방향 이러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정상적인 방향이고 그걸 양의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간혹 비정상적인 애들 있지? 많아요 여기만 해도. 많아. 나도 결코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좀 힘든 편이야. 하는 행동이나 뭐든 간에.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쌤 요번 주에 2번만씩 썼습니다. 응? 이거 뭐 씻었어? 정상 범주는 벗어나지. 너 몇 번씩 썼어? 하루에 2번. 나는 5일 동안 2번. 놀라지 마라. 그리고 나는 관념이 이래. 살다가 찝찝하네. 그러면 씻는 거야. 두 번째, 살다가 시간이 좀 있네. 그럼 씻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는 정상인들은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씻어. 그지? 아침에 씻고 오후에 씻고 중간에 하루 일과 중에도 뭐 이렇게 씻고 저렇게 씻고 씻잖아. 근데 나는 관념이 그렇지 않다니까. 며칠 안 씻었더니 찝찝하네. 이러면 씻는 거.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있네. 이러면은 또 씻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찝찝하지 않거나 겨울철에는 특히나 시간이 별로 없거나 방학 특강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씻어요. 이 이불로 안 씻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 시간이 없거나 찝찝하거나 이러면 머리가 그래서 까치지. 까치집이라고 내가 이거 양호한 거야. 너도 알잖아. 이거 양호한 거야. 저 뒤에 뭐라 쏙닥거리러? 무슨 소리니?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 제 지금 선생님 머리에 어 2번째 머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세척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저한테 한번. 놀라운 질문입니다. 세척합니다. 세척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소리 했냐면 또 머리 스타일링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 따로 씻고 얘 따로 씻고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건 쌤의 몸과 이제 일체가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씻는지 알아? 같이 씻어. 언제 한번 영상으로 남겨줄게 우솔이한테는. 근데 쟤한테 보내주면 제가 5만 사람한테 사방팔방 다 공유할까봐 그게 좀 건강이네. 네가 보내준 기타 영상은 딱 3사람만 공유했어요. 쌤도 기타 영상 보내주시고. 그럼 나한테 보내줬지. 아 맞다, 쌤 딸 야. 보여주신다고. 우리끼리 공유했었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게 양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방향이고 그런데 한 번씩 반대로 도는 애들이 있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시계 방향이고 음의 방향이고 정상적인 방향은 아닌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방향이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 생각엔 그만해. 그게 아니라 쌤, 아니, 정상과 정상 아닌 거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니하고 내는 서로 판단은 안 되지. 이 세상에 기준은 누가 세운 겁니까? 놀라운 발언인데 나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나머지 사람한테 니하고 내하고 정상입니까 물어보면 제가 정상이고 정지를 이럴걸?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얘한테 물어봐. 정지윤 정상입니까? 그렇다잖아. 우리 소리는. 정지훈 좋아하네. 새끼 씨.
봐, 저런 식으로 사람을 일방적으로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건 아니라고. 아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 아니다. 쏘리. 그건 아니야. 나도 그런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전 도람이에요. 도람? 도람이. 도람이? 그게 뭔데? 저는 도람이. 무시하자. 몰라도 된다. 제가 뭔지 내가 알아서 뭐해. 자, 계속 갈게. 그래 알았어. 가만히 있어. 자, 그래 갈게. 그래가지고 얘가 회전한 크기를 네, 동경의 크기라고 합니다. 동경의 크기. 만약에 얘가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갔잖아? 그러면 플러스 60도 이게 동경의 크기고 얘가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30도를 갔지? 그러면은 동경의 크기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표현 방법이 꼭 이렇지만은 않아.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30도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는 것까지 다 목격을 했으면 저거는 마이너스 30도야 이렇게 할 텐데 잠깐 처음에 이걸 보고 있을 때는 이 둘이 겹쳐져 있다가 내가 잠깐 고개 돌렸다가 딱 봤더니만 그냥 이래 돼 있네. 그러니까 시계가 바늘이 도는 건 못 보고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된 상태만 봤어. 그러면 얘가 음의 방향으로 30도를 돌았는지 아니면 양의 방향으로 몇 도를 돌았는지 내가 그거를 어찌 알겠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30도는 양의 방향으로 330도 돈 거랑 같은 거야. 이게. 약속이 그래. 음의 방향으로 30도 돈 거는 마이너스 30도, 양의 방향으로 330도 돈 거는 플러스 330도라 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도는 걸 다 관찰했으면 이건 그냥 330도야 할 텐데 처음에는 붙어 있었는데 이걸 돌렸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그냥 이렇게 돈 것만 보여. 그게 멈춰 있는 상태만 봤어. 그러면 내가 330도를 돈 건지 마이너스 30도를 돈 건지 어찌 할 거야? 모른다 이 말이야. 모르니까 이 둘은 같은 걸로 보겠다고. 같은 걸로 보겠다고.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여기 일반각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일반각. 심지어 누군가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봐봐. 이 지금 알파 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70도라고 한번 해볼게. 그런데 얘가 한 바퀴 완성하고 또 70도를 더 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70도가 아니라 360도 더하기 70도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또 누가 봤을 때는 두 바퀴까지 돌고 70도 더 간 거라고 관찰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360도 더하기 360도 더하기 70도라고 관찰했을 수도 있는 거야. 중간 어딘가에서부터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참 애매하지. 이거 그냥 70도라 쓰기에도 이상하고 이게 진짜 과연 70도인가? 360도 더하기 70도라 하기에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적당한 방법이 없을까 했을 적에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70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상태는 70도만큼 간 건 맞잖아 이런 거야. 이 정수라고 했지 양의 정수면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여기가 음의 정수가 되면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다 이런 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70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0도.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다섯 바퀴 돈 다음에 너무 많이 갔나? 이러면서 70도 돌아가는 거야.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게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특수각이라고 불러줄까? 70도. 이거를 알파도 70도. 특수각 각이라고 불러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 4분면의 각, 2, 4분면의 각, 3, 4분면의 각, 4, 4분면의 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좌표가 등장해야지만 나오는 개념이겠지, 그지? 이전에는 좌표가 없는데 이제 좌표가 등장해요. O라고 했던 점 기억나나? 그 점을 원점으로 고정시켜. 그리고 시초선은 가만히 딱 했잖아.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쭉 뻗어가는 선을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거든. 그것을 아예 시초선으로 고정시키는 거야. 시초선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선. X축의 양의 방향. 이게 시초선이고요. 그 다음에 동경이 회전을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회전했는데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은 동경이 머물고 있는 곳이 1, 4분면이지. 그러면은 이때 이만큼의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 1, 4분면의 각 이렇게 불러. 동경이 1, 4분면에 머물렀다. 1, 4분면의 각. 그러면은 요 1, 4분면의 각이 특수각이 알파 특수각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했을 적에 360도 곱하기 정수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정수보다는 90도만큼 더 간 거보다는 작고 이렇게. 이게 1, 4분면의 각이야. 2, 4분면의 각이 되려면 동경이 어디 머물러야 되냐면 2, 4분면에 머물러야 돼. 2, 4분면은 여기거든. 여기에 동경이 머물고 있어야 돼. 이때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2, 4분면의 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것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겠지. 자, 그런 방식으로 3, 4분면의 각, 4, 4분면의 각 약속하고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여기에 있으면 제 1, 4분면의 점이라고 했었잖아. 네 선생님. 여기 있으면 제 2, 4분면의 점이라 했었고 근데 여기 있는 점은 뭐라고 불렀냐면 어느 4분면 위에도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라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어느 4분면의 각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좌표축 위에 동경이 머물러 있으면 어느 4분면의 각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어느 4분면의 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제 호도법 설명할 거예요. 이게 이름이 좀 호도여서 좀 내가 배우. 호도. 1라디안? 그렇지. 1라디안이 뭔지 약속을 하자. 1cm가 뭔지 약속을 하면 그게 단위의 역할을 해서 5cm가 뭔지 180cm가 뭔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 180. 감이 오잖아, 감이. 그러니까 새로운 단위 1라디안을 약속을 함으로 해서 2라디안, 3라디안, 4라디안 이런 게 어느 정도의 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라디안부터 약속할게요. 부채가 있어. 펼치면 부채지. 근데 부채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원부터 있어. 원부터. 그리고 반지름이 R이에요. 여기 중심.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쭉 호를 따라 이동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전비를 잡았어. A하고 B가 적당하게 떨어져 있어. 근데 자로 가지고 이만큼 휘어 있는 호의 길이를 빳빳하게 펴가지고 선분 AB를 만들었어. 빳빳하게 펼 수 있잖아, 이거. 바짝 당기면. 그랬을 적에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정확하게 반지름 길이 R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도록 A로부터 떨어져 있는
원위의 점 B를 하나 잡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은 상황이 되겠지. 그리고 중심하고 B하고 연결을 해. 그러면 부채꼴 OAB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부채꼴 OAB에서 중심각의 크기 이거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 다시 일라디안? 약속.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의 중심각의 크기. 반지름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의 크기. 그걸 1라디안이라고 한다. 그 라디오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의 크기. 그러니까 얘랑 다 같을 때 말하는 거. 세 개가 같아. R이 세 개인 거지. 이렇게. 근데 쟤는 곡선인데 쭉 피면 똑같아. 다른 말로 하면 부채가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3R이면은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야. 난 이해했어. 넌 이거 이해 못했지. 나만 이해. 부채 둘레의 길이가 3R이면 중심각 크기가 1라디안이야. 3할? 3할? 3R. R? R. 니는 R이라고 하나? 나는 R이라고 한다. R은 반지름이다.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는 줄 아십니까? R. 맞네. 맞네. 자, 그래서 1라디안을 약속하였고요. 그러면 2라디안은 뭐냐 하면은 똑같은 거를 옆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그 2라디안. 이것도 1라디안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틀면 2라디안이 되는 거지. 2라디안. 그럼 혹시 3라디안은 3개? 3개. 2? 3개. 3개. 자,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제부터 이 라디안은 생략하고 그냥 1 이렇게 쓴다 이거야. 1. 뒤에 단위를 안 붙여. 우리 60도에서는 여기 도를 떼버리면 틀린 거로 이해를 해. 그런데 이 라디안에서 여기서 라디안을 생략을 해버리면 그냥 이 라디안으로 통해. 생략하기로 약속이 되는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야? 했을 때 2라디안이라고 발음을 하든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야? 하고 물었을 때 2라고 대답을 하든 듣는 사람은 똑같이 2라디안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생략이 가능해요. 상용 로그 할 때 밑에 10을 생략하듯이 생략을 해버립니다. 자, 거기까지 약속이고요. 재밌네. 그 다음에 오래된 원의 성질을 기억을 좀 해야 돼. 오래된 원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부채에서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호의 길이가 길어지고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은 부채의 넓이가 정비례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 정비례하는 게 뭐 있었잖아. 중심각 크기 그 다음에 부채꼴이 넓이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얘네들은 크기와 넓이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안 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시험 문제로 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현의 길이였거든. 저 이거 알아요. 현의 자. 길이. 이젠 안 중요해. 이 세 개 정비례 한다는 건 중요해.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선생님.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힘들지 지훈아? 안 힘들어? 그래갖고 이제 약속을 이끌어낼 텐데 이런 약속을 이끌어낼 텐데 이 약속을 이끌어내는 거는 그냥 한 번만 보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같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같다. 파이가 뭐냐? 우리가 아는 그 파이냐? 맞습니다. 3.14. 3.14.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같다. 자, 요거 설명할게요. 지금 이 원처럼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 한 바퀴는 360도거든. 360도일 때 여기 호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2파이r이라고 배웠어. 원주. 와 이게 뭐야? 그러면 360도일 때 호의 길이는 2파이r이고 1라디안일 때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가 r이거든. 그러면은 중심각 둘레, 중심각 호의 길이, 중심각 호의 길이 이런 정비례식이 나와요. 이제 내항의 곱 2파이r 라디안은 360도 곱하기 r 360도 곱하기 r이 되고 양변에 r 보이지? r 두 개 깨버려. 그러면 꽈삭 그 다음에 양변에 2로 나눠버려. 파이는 180도 나오지. 단위는 이제 생략할 테니까.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는 걸 여기서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 60도는 몇 라디안이야? 3분의 파이 라디안. 그렇죠. 3으로 나누면 됩니다. 3분의 파이 라디안. 안다 했지. 90도는 몇 라디안이야? 정답 2분의 파이 라디안. 그렇죠. 2분의 파이 라디안. 이 양면을 2로 나누면 돼. 그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던 각들을 호도법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돼요.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전에처럼 이렇게 각도 도로 나타내는 걸 60분법이라는데 용어는 이제 아무도 안 씁니다. 이제 이게 대세야. 다만 60도라고 쓰고 3분의 파이라고 있든지 3분의 파이라고 쓰고 60도라고 있든지 그게 같은 의미라는 건 알아들어야 돼. 바로. 그러면 조금 연습을 할게요. 뭘 연습을 하냐면 240도 이거는 라디안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 자,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60도는 3분의 파이였거든. 3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4파이지. 4파이야? 그렇지. 여기서 4배 한 거지. 아 미안하다. 그래서 3분의 4파이야. 강빈이 물 먹고 와. 빡세네. 물 먹고 와. 너 물 먹. 점점 크게 키워줄게. 물 먹여서. 야 근데 물 많이 먹는 게 중요하디. 그래. 이게 신진대에서 촉진에 도움을 줘. 그렇죠. 알고 있노.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 모두 신진대사 촉진 한번 할까? 신진대사가 뭔가요? 신진대사? 그 역사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신진대사부. 글쎄, 그 어디서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그거를 어디서 들었던 거? 무슨 시간에 들었더라? 에헤 라디안. 에헤 라디안? 이 라디안? 이. 와우. 제 응용 보소. 진짜 활용을 이렇게 잘하는데 2차 방정식의 활용을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 활용은 내가 잘한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너 머리카락 많이 자란 거야? 몇 센치 올라왔어? 라디안. 그래도 한 맞네. 확 다 뽑아버리고 싶다. 이거 잡히지도 않아요. 이거 뭐 안 잡혀. 그러니까 자잘하게 올라오는 저런 털 확 뽑아버리고 싶지 않니? 선생님 근데 저 머리 말릴 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한 1분 30초? 나 같으면 감지도 않겠다. 아 그러면 떡지죠. 그게 어디 봐서 떡질 머리야? 그런가?
자, 계속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760도. 이거 몇 라디언이냐? 이렇게 물어준다. 그러면 봐라. 우선은 10도가 몇 라디안인지 생각을 해보자. 10도요? 어. 18분의 1 라디어요. 그렇지. 18분의 1 사이다.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몇 배 하면은 이게 될까? 76배. 마이너스를 곱해야 된다. 그지? 마이너스 76을 곱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8분의 76파이가 되고요. 요거 약분 가능한데 약분 안 하면 우리 혐오하거든. 정답 4. 1분의 4. 마이너스 밑에 9분의 38. 38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뭐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불렀던 30도, 45도, 60도, 90도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라디안으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 물어봐. 하나 물어봐. 지나가자.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됐거든. 내가 니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어딨어. 자, 마지막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요거 하겠습니다. 이거는 넣지 마. 저 우솔이는 나하고 놀아주는 좋은 상대인데 지금 시간이 봐라. 시간이 37분. 가르칠 건 다 가르치고 내가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르치담 아닙니까? 가르치담. 어디서 이게 되더러? 아이 또 가르치다니 이렇게 가르치다니. 와, 빡 돌아삐겠네. 야, 내가 이거 해야 돼서 참는다. 니 뭐하러 저 옆에 있는 거 가만 좀 가르치라. 아 가리켜요. 이렇게요. 저거 똑같은 놈이네. 으아. 세주, 야, 자는 건 아니지. 네가 좀 쟤들 가르치면 안 되겠나? 알았다. 지나갈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정비례 관계. 그겁니다. 그거. 원이 있었다. 잘랐다. 그러면은 얘들은 뭐가 되냐면 점선 처리. 아 알람 몰라. 자, 반지름은 R, 우리 약속된 기호. 그 다음에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동그란 부분 L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발음하면 해봐라. 세타. 와, 좋네. 와. 어, 쌤 제타 아십니까? 제타. 하나도 없어. 제타 알아요? 세타만 해라. 알겠습니다. 어, 세탁만 하겠습니다. 그래. 자, 이게 약속된 기호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 한 바퀴를 아까는 360도라 했는데 무슨 라디안? 에헤. 아. 2파이 라디안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었으니까 2배 하면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돼요. 자, 한 바꾸 2파이 라디안. 그때 호의 길이는 2파이R이지. 네 선생님. 그런데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면 호의 길이는 L이 되는 거야. 이거 한 바꾸 중심각, 한 바꾸 호의 길이. 이거 중심각 세타. 세타일 때 호의 길이. 이런 관계가 하나 성립하고요. 한 바꾸일 때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세타일 때 넓이 S. 여기에서 얻어지는 공식 뭔가 알겠다. L은 R 세타. L은 R 세타.
이거 둘이 약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약분하고 나면 S는 2분의 1 아래. R 제곱 세타 이렇게 나와. 그런데 R 하나 세타 하나는 L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2분의 1 RL 이게 나와. 여기까지 공식은 외우셔야 하고 이제 문제풀이 조금 할 건데요. 다 해주진 않을 거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거 100문제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일요일까지 숙제다. 문제 가면 되지. 많이 해라. 많이 하고 쑥쑥 자라라. 같이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지 보고 공부해오면 돼요. 뭐를 해볼까? 4번. 4번 좋다. 같은 위치의 동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은 이거 우선은 여기 80도가 있네요. 거기서 360도만큼 더하면은 440도잖아. 아 이건 같은 거야 이거하고 이거는. 그러면 360도만큼 빼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280도. 그렇지. 마이너스 280도가 되지. 그럼 저거랑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야. 여기서 또 360도만큼 추가로 더 빼봐라. 640도. 그치? 마이너스 640도. 니는 아직도 마이너스를 대답 안 하나?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 가르쳤을 텐데 선생님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 혼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60도만큼 차이가 나면 같은 동경이야. 5번에 이런 꼴로 나타냈을 때라는 게 일반각으로 나타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특수한 각의 크기 알파의 값으로 가장 작은 것은 이랬는데 이건 하나하나 고쳐보면서 알 수 있어요. 먼저 마이너스 42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얼마를 더한 거게? 300도. 그러면 이게 알파가 되는 거지. 알파는 300도. 도. 마이너스 22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상황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한 거야? 240도를 더한 거야, 그지? 140도인가? 140도.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되는 거야. 아직 제일 작은지 어쩐지는 모르니까 좀 더 갑니다. 마이너스 12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40도를 한 거야. 그럼 알파는 240도야. 알파는 240. 520도를 해보자. 360도 곱하기 1에다가 여기다가 160도를 더한 거지. 이게 알파가 160도야. 620도를 해보자. 360도 곱하기 1에다가 빼면 얼마야? 260도가 나오지. 그러니까 알파가 260도야. 그러면 얘들 5개 중에서 알파 값으로 제일 작은 건 했으니까 얘지. 따라서 보기 2번.
너네 놀지 마라. 수업 중에 대화하지 마라. 예, 선생님. 얌전하게 있어라. (12번) 마이너스 20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가 되는 동경을 저기 범위 안에서 찾으면 몇 개나 가능할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12번. (360도만큼씩) 더해가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건 마이너스 200에다가 360을 더하면 160도, 160도에다가 360을 더하면 520도, 520도에다가 360을 더하면 880도. 그러면은 왼쪽으로도 한번 가야 되겠네. 360도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560도. 그러면은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냐 했을 적에 누구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세 개인데 좀 애매한 게 얘도 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그게 좀 애매하긴 해. 근데 이 범위 안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세 개 다 있잖아. 그지? 나 같으면 세 개라고 치고 가겠어. 저걸 두 개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면 그 인간이랑 가만히 있지 않겠어. 16번.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 더.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면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서 n은 정수야. 음의 정수도 되고 양의 정수도 되고 0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2로 나누면은 2분의 세타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다 2로 나눠 18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45도 2분의 세타 18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90도. 이때 여기에 정수값을 대입을 해보면 n이 0일 때부터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45도에서 90도 사이가 되니까 이건 1, 4분면의 각이 될 수 있어. 한 번 더 n이 1일 때를 해보자. n에 1을 대입을 하면 225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으므로 3, 4분면의 각이 될 수 있어. n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자. 360도 더하기 45도 360도 더하기 90도 이래 나오지. 360은 있어나 망하거든. 그러니까 45도에서 90도라고 해도 같은 거야. 그러니 1, 4분면이다, 그지? 그러면 처음에 1, 4분면이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또 1, 4분면인 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반복된다는 얘기야. 돈다. 그러니 2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4분면은 1, 4분면과 3, 4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4분면) 각이 될 수도 있고 3, 4분면 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4분의 세타를 찾아야 해.
그 말은 여기에다 어디 여기에다 어디 여기에다가 사로 나누라는 얘기야. 그리하면 90도 곱하기 n 더하기 왜 또 4야? 2.5도 맞나? 네. 대단하다. 4는 좀 아닌가 얘가. 그 다음에 9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 이건 좀 개얇네. 여기다가 정수값 중에서 0부터 넣으세요. 넣으면 22.5도보다는 크고 45도보다는 작다. 몇 사분면? 1사분면의 각이 될 수 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n에 1을 넣어라. 그러면 90도보다 좀 크다 그지? 그리고 90도 더하기 45도보다는 좀 작은 거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죠. 이번에는 2를 대입을 하세요. 180도 22.5도 힘들다 하지 말고 나도 힘들어요. 45도 몇 사분면? 3사분면. 이번에는 마지막이지 쉽다. 지금 좀 전에 2 넣었지? 3으로 가겠습니다. 270도 22.5도 몇 사분면이야 이거? 4사분면. 그럼 얘는 사실상 모든 사분면이 다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묶기를 둘 다 있을 수 있는 거 됐잖아. 그러면 여도 있고 여도 있는 거 해야 되거든. 따라서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이렇게 해주면 되지. 훑어보고 한 개만 더 하든지 어쩌든지 할게요. 아 35번 이런 거 딱 한 개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안 가르쳐서. 예? 벌써 시간이 53분이야?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숙제 중에서 요런 유형은 하지 마세요. 뭐냐면 35번처럼 있잖아.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서로 반대다. 뭐 이런 뉘앙스 나오는 거 있잖아. 요런 거 빼고 하세요. 요거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 추가하고 할게요. 네 선생님. 이소라 오늘도 고맙다. 네 선생님. 너 덕분에 쌤이 좀 재밌게 잘했어. 늦게 오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너 잠들지 마라. 괜찮나? 알았다. 멈춰야 된다. 안녕하세요. 어이.